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광고지와 고지서들 사이에 섞여 있는 조금은 낯선 영어로 가득 찬 봉투. 우리는 무심코 그 편지를 식탁 한쪽에 던져두곤 합니다. 하지만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수십 년간 땀 흘려 이룩한 우리의 평온한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먼 타국에서 제2의 인생을 일구어 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해외에서 연금을 받고 계신 모든 분들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이야기입니다. 올해 72의 김선의 어르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1,300달러의 사회보장연금은 어르신의 소중한 생활비였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미국 사회보장청에서 온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 식탁 위에 올려두었고 며칠이 지나자 편지의 존재는 까맣게 잊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은행 잔고를 확인하던 어르신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달 그날이면 어김없이 들어오던 연금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사회보장청에 문의하자 돌아온 대답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아 연금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비슷한 일은 67에 은퇴하신 박영길 선생님에게도 일어날 뻔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매달 1,800달러의 연금으로 생활의 보탬이 되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사회보장청 직원이었습니다. 혹시 본인 확인 요청 우편물을 받았는지 묻는 전화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런 우편물을 받은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며칠 전 이사를 하면서 주소 변경 신청이 시스템에 제때 반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편물은 예전 집 주소로 갔다가 반송 처리되었고 하마터면 박 선생님은 신원불명의 수급자로 분류되어 연금이 끊길 찰나였습니다. 전화 한 통이 아니었다면 그 역시 김선의 어르신과 같은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겁니다. 이른의 장정자 어르신 이야기는 더욱 아찔합니다. 조용히 연금을 받으며 살아가던 어느 날 이웃집 친구가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연금이 끊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사회보장청에서 보낸 본인 확인 요청서를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장 어르신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거짓말처럼 장 어르신에게도 똑같은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만약 이웃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주지 않았다면 자신도 그저 광고지련이 하고 넘겨버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시니어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최근 미국 사회보장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금 수급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중요한 확인 요청이 오직 우편으로만, 그것도 대부분 복잡한 영문서신으로 온다는 점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법률 용어와 빽빽한 글씨 때문에 중요한 안내문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 한 장을 무시하는 순간 당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연금은 예고 없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 연금 지급이 끊긴 후에야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중단된 연금을 복구하기까지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의 막막함과 불안은 누가 책임져 줄까요? 그렇다면 사회보장청은 왜 이렇게 갑자기 까다로운 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걸까요? 이는 수급자의 자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인 확인 요청서가 발송될 확률이 높습니다. 첫째, 최근 주소를 변경했거나
우편물이 반송된 기록이 있을 경우. 둘째,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있을 경우. 셋째, 세금 신고나 유료보험 관련 정보가 사회보장청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자가 고령이며 오랫동안 별다른 연락 기록이 없어 연락 두절 상태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면 사회보장청은 신분증명서류, 거주증명서류,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서명한 확인서 등을 요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서류를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황금 같은 시기를 놓치면 연금은 지급 보류 상태로 전환되고 이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서류 재제출은 물론 직접 사무소에 방문해 대면 인터뷰를 하는 등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부모님 혹은 주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하는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이들의 평안한 노후를 지키는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사회보장청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다음의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봉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사회보장청의 공식 로고가 찍힌 우편물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봉투나 편지 첫머리에 액션 리콰이어드, 아이덴티티 베러퍼케이션 같은 문구가 있다면 즉시 열어보아야 합니다. 둘째, 회신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편지 안에 리스판드 바이 혹은 두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날짜가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 30일이지만 우편 배송이 늦어졌거나 휴일이 끼어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요청된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보통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 사본, 현재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최근 공과금 고지서나 은행 명세서, 그리고 사회보장 카드나 메디케어 카드 사본, 마지막으로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넷째, 서류를 보낼 때는 반드시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보내야 합니다. 한국의 등기우편처럼 우체국에 가서 배송 추적이 가능한 서터파인 메일이나 프라이오러티 메일을 이용해 발송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내기 전에 모든 서류는 반드시 복사본을 만들어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편지를 잃어버렸거나 회신 기한이 지난 것 같거나 혹은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연금 입금이 안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사회보장청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 복잡하고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이 작은 수고를 미루는 순간 수천 달러의 연금이 몇 달간 끊기는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청에서 온 편지 한 장. 그것은 그저 평범한 종이가 아닙니다. 당신의 매달 생활비를, 당신의 평온한 노후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일 수 있습니다. 무심코 넘긴 그 종이 한 장이 결국 몇 달치의 연금을 끊는 빚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개인정보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해외 체류자가 늘어나는 시대에는 이러한 본인 확인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그 어느 곳에서 연금을 받고 있든 정부기관에서 온 공식 우편물은 반드시 내 손으로 직접 열어보고 기한 안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복잡한 서류와 행정 절차의 홍수 속에서 소중한 나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중요한 지혜일 것입니다.